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과 동시에 얼굴에 또는 다른 부위에 수술을 진행할 때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안면윤곽 수술도 하고 싶고 눈이나 코나 이마거상이라든지 안면거상 또는 지방이식 이런 거 같이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얼굴에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수술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거에 명확하게 정답이 있다기보다 한 수술이 그 다음 수술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수술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윤곽 수술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선은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고 오셨다고 해도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는 데는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만약에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을 하게 된다 이러면, 윤곽 수술은 하고 나면 많이 붓거든요, 아무래도 얼굴이. 그러니까 눈이 같이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정교하게 눈을 디자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 수술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눈을 먼저 하고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광대 축소 수술을 할 때는 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코를 하고 나서 광대 축소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 수술을 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코를 하고 윤곽을 할 때 그 부분이 혹시나 이제 건드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신중하게 잘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간격을 좀 띄워놓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광대 축소를 하고 나서 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부 조직이 붓는단 말이에요. 아주 간격을 짧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광대 축소 하고 나서 바로 코를 저희 병원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광대 축소를 하고 내일 다른 병원에 가서 코를 하겠다 이러면은 문제가 제 생각에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 자체를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 축소라든지 이마 거상 같은 이런 수술들은 실질적으로 범위가 겹치지가 않거든요.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도 얼굴을 수술을 하고 나서 이마가 붓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은 회복 기간을 짧게 보고 수술을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윤곽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앞에 수술한 거에 제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 수술을 한 직후에 내지는 한 달 이내에 사각턱 축소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이제 뼈를 손을 보고 뼈막을 박리하고 이런 과정 중에 아무래도 제 팔꿈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에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코가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처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시간적인 간격을 좀 띄워놓고, 내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윤곽 수술 다 해놓고 나면은 깔끔하게 다 된 상태에서는 코를 하건 눈을 하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윤곽 수술을 먼저 해놓고 다른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면윤곽 수술을 포함해서 성형 수술을 할 때는 얼마를 줄이고 쌍꺼풀을 얼마 높이를 잡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얼굴의 비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거를 이만한 큰 도화지에 그릴 건지 아니면 조그만한 종이에 그릴 건지에 따라서 사실 그림의 내용도 좀 바뀌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도화지를 만지는 개념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비율 자체를 윤곽선이나 크기나 이런 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눈이든 코든 하는 게 눈, 코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윤곽 수술은 결국에는 입안 절개를 통해서 입안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구강 조직은 굉장히 잘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절개선을 통해서라도 뼈 수술하기가 되게 용이한데, 만약에 입꼬리 축소라든지 인중 수술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주변에 흉살들이 생기면서 이 피부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점막 조직이 늘어나는 거에 영향을 좀 강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술 주변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제 생각에는 6개월까지 이렇게 두는 게 좀 좋긴 한데, 조금 짧게 보더라도 석 달까지는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로 짧게 해버려가지고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수술을 할 때는, 수술 시간이 사실 윤곽 수술은 조금 걸리잖아요.
뭐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동안이 계속 당기는 자극을 주게 되면은 수술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을 할 때 성형에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어떤 수술은 나중에 하고 어떤 수술은 어떤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